리뷰에 앞서 이 영상을 잠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인 잭 스나이더가 만든 평점 개똥망 영화 서커펀치의 한 장면입니다. 액션에 온통 B급 슬로우 모션이 난무하며 노골적인 그래픽티에 이상한 음악, 영리하지 못한 캐스팅과 병신같은 설정, 레디컬 페미니즘과 친일로 욕을 먹었던 영화죠. 자, 이제 이 영상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너무 쓰레기 같아서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말 병신 같다고 느끼신 분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낮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은 평점이 낮다는 것만 제외하고 전부 반대로 말씀드린 것이며 전부 구라였습니다. 이 영화에 페미니즘 같은 건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든 음악과 멋진 그래픽, 비주얼, 괜찮은 캐스팅으로 호평을 받은 영화이며 특히 이 영상에 나오는 액션씬은 10년이 거의 다 된 지금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튜브의 조회수와 그의 댓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방금 영상을 보고 오, 좀 괜찮은데 욕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군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리뷰에 앞서 이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를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타짜3는 당치도 않은 편견에 과한 마녀사냥을 당해서 갈갈이 찢기고 거덜나버린 잘 만든 핫토리 한 주의 검 같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짜1은 대한민국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어마무시한 명작입니다. 그래서 타짜3라는 제목만 보면 뭔가 이 영화는 타짜1의 명성 때문에 돈에 눈 먼 듯이 찍어낸 영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엄연히 원작 만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도 원작 만화가 있다는 사실을 앞세워 최종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영화를 찍어온 것입니다. 어벤져스는 돈 때문에 찍은 것 같지 않고 타짜3는 돈 때문에 찍은 영화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 영화 전문가 위켄스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고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편견입니다. 밀리터리 온라인 액션 게임 워썬더의 육지와 해상, 공중전투에 참여해보세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타짜3를 못 만든 영화라고 하는 의견들을 유튜브에서 모아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더군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많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류승범이 연기한 애꾸라는 캐릭터가 카드를 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정말 센 사람인지 모르겠다. 카리스마가 없다. 카드는 안 치고 설계만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절대 지향해야 하는 식의 사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편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극중 많은 인물들은 애꾸라는 이름만 듣고도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한 번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꽤 강렬하게 보이게끔 연출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연출과 류승범의 가벼워 보이면서도 깊이 있는 연기가 캐릭터에 대한 무게감을 충분히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어벤져스를 예시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에서 거론된 적도 없던 어느 인물이 영화 진행 중에 나오는 것도 아닌 고작 쿠키 영상에서만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불화를 잡으며 오 존나 세 보여. 이 정도 존나 세겠지? 아니야 존나 센 새끼야. 아니 만화에서도 존나 세거든.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증명하지 않았던 시절의 타노스는 그렇게 세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힘을 증명하지 않은 애꾸를 바라볼 땐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편견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애꾸가 카드는 안 치고 설계만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작 만화에서도 애꾸는 설계만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며 굳이 카드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가 충분히 고수라는 느낌이 보여지게끔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닉 퓨리도 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와서 싸움 좀 거들지 왜 맨날 뒤에 숨어서 설계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마블은 되고 타짜3는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편견일 뿐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카드 게임에서 가장 강한 무력감이 그냥 마귀랑 주인공 둘 다 죽이고 돈 꿀꺽하면 되는데 왜 게임을 진행하면서 헛수고를 하는 것일까? 이는 아주 유치한 접근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든 영화를 깔 수 있기 때문이죠. 반지의 제왕에서 그냥 처음부터 독수리 타고 가서 모르도로 화산에 반지 떨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뚜벅이로 걸어갔던 것일까? 어벤져스에서 앤트맨이 타노스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전립선 잘라버리지 왜 고생했던 것일까? 배트맨 대 슈퍼맨은 배트맨 주댕이만 때리면 되는 것인데 왜 고전을 치는 것일까? 와 다를 게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다. 윤영미라는 캐릭터 자체가 페미니즘이다. 아무데나 페미를 갖다 붙여서는 안됩니다. 깠으면 걸값을 깠지. 영화 내내 찌찌내놓고 다니면서 남자들 눈뽕시키고 남성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수동적인 모습과 남자가 폭력적으로 나오면 뺨 싸다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영화에 페미가 묻어있다뇨. 눈을 씻고 봐도 페미니즘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영화인 것이죠. 네 번째, 캐릭터들의 매력이 하나도 없다. 이 또한 편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타짜3의 배우진은 절대로 허술하지 않으며 캐스팅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을 최대한 이용해 캐릭터를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감탄을 여러 번 자아내게 했습니다. 특히 이광수의 연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배우가 가진 고유의 캐릭터, 이미지의 장점을 최대로 끌어올려 영화에 맞게 응용시킨 연기는 마치 배우 마동석의 전성기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마돈나와 물사장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마돈나의 경우 첫 등장이 개연성 없고 중2병 걸린 병신 캐릭터로 그려졌다고 욕을 먹고 있지만 그건 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애초에 감독과 배우의 의도 자체가 개연성 없이 중2병질하면서 도일출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짜3를 까는 사람들은 감독의 의도대로 본 게 맞고 깔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출과 연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라면 시나리오의 문제겠죠. 왜 이런 영화 내용 때문에 배우와 감독이 욕을 먹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문제로 거론되는 장면, 도일출이 마돈나에게 개연성 없이 2번이나 속는 장면입니다. 도일출은 무령감의 사기 계획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마돈나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원아이드잭의 하이스트 팀은 해체가 되죠. 문제는 이미 마돈나와 그녀의 애인에게 한 번 속은 전적이 있으면서 왜 다시 연민을 느껴서 마돈나에게 발설을 해서 함정에 빠지냐는 것인데요.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무령감이 부동산 사기에 대해 발설하는 것이 마돈나와 마귀가 꾸민 일인 거죠. 도일출이 마돈나에게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 2번이나 속게 되는 이유를 영화에서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영화 후반부에서는 마귀가 짝귀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한 과거 때문에 사실은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마귀와 마돈나는 도일출을 타깃으로 모든 것을 설계했던 것이라는 내용까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관객들은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애꾸가 너무 쉽게 죽었다. 적어도 게임 한 판 정도는 하고 죽는 장면은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아닙니다. 애꾸가 죽는 순간은 마귀가 누구인지 관객들에게 보여주지 말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대로라면 애꾸가 죽는 것을 어떻게 연출해야 했었을까요? 영화가 다 끝난 후 그 장면을 일본식 추억팔이 감성팔이 회상씬으로 내보냈으면 됐었다는 것일까요? 타짜 1에서도 백윤식은 죽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작 시체 부검소에서 시체로 나오는 것이 전부죠. 영화의 중요 인물이 갑자기 강한 인물에게 죽임을 당해버리는 것으로 연출하고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짜 1과 타짜 3는 모두 그것을 잘 연출해줬습니다. 타짜 1은 괜찮은데 타짜 3의 죽음은 허탈했다면 그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편견 없이 이 영화를 보고 평가한 게 맞을까요? 일곱 번째, 이전 시리즈들은 전부 화투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갑자기 오션스 11 같은 범죄 영화로 변했다. 아닙니다. 타짜3에서도 카드게임은 굉장히 긴장감 있게 나옵니다. 만약 타짜3의 카드게임에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서양식 카드게임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드게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껐덕하면 올인을 박아버려서 게임을 짧게 끊어버리는 것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영화들이 화투 영화였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전 영화들도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범죄 영화에 가깝습니다. 화투 영화라는 장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화투는 타짜라는 범죄 드라마를 흥미있게 진행시키기 위한 중심 소재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깡패 영화, 범죄 영화에 가까운 시리즈였다는 것입니다. 타짜 1이 명작으로 평가되는 것도 화투치는 행위 자체가 장기 바둑방송 보는 것처럼 재밌기 때문이 아닌 개성 강한 인물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깡패 영화스러운 스토리와 감질만 나는 대사들 때문이었죠. 그러니 이 영화를 두고 카드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병신 같다라는 소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영화에서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소재는 카드 게임입니다. 나우 요시미가 마술 영화인가요? 사기꾼이 나오는 범죄 영화인가요? 이런 논쟁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영화를 깔 건덕지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짜3는 완벽한 영화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재 욕을 먹는 수준으로 못 만든 괴작은 더더욱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유튜버, 네이버 평론가가 타짜3는 괴작이다 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 영화의 모든 부분을 까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작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영화의 좋은 부분은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그리고 당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색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서커펀치의 액션 장면처럼 말이죠.